자, 이번 이야기는 또 해외 공포썰의 또 레전드 분이신 하우 위들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지금 뒷 배경에 보이는 것처럼 기차역에서 실제로 목격한 아주 무서운 존재들을 또 이야기해 주실 텐데, 모르겠어요. 기차역? 뭐 어디든 귀신이 있겠죠. 하지만 또 해외에서 보신 거다 보니까 어떤 존재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예측이 안 돼요, 이분 이야기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비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외 공포썰 레전드로 등극을 하셨어요, 이제. 아이고, 벌써요? 아이고. 오. 아니, 어찌 보면 한국에서 겪은 일도 들어보고 싶지만, 네. 또 해외썰이 더 많으시다 보니까, 또 하위들님만의 또 그 매력이 있는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기차역에서 또 이상한 존재들과 마주쳤다고 해요. 네, 기차역이 메인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긴 말이 필요합니까? 렛츠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이거는 제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메르세유라는 도시에서 이제 학회가 있어서 네. 같이 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 말고도 같이 공부하는 두 명의 이제 동료분이랑 총 이제 네 명이서 그 도시로 가서 학회를 참석을 했어요. 네네. 참석을 하고, 야, 그냥 집에 가기 아까우니까 우리 동료들끼리 남아가지고 한 2, 3일 정도 더 쉬고 놀고 오자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그쪽에서 메르세유라는 도시에서 한 1시간 정도 기차 타고 1시간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가서 해변가다 보니까 이제 좀 쉬기도 하고 힐링도 하는 시간 갖자라고 해서 그렇게 가기로 됐었어요. 근데 저랑 그 동료 2명, 총 3명, 이제 교수님은 같이 안 오시고 3명, 그리고 미국에서 다른 주에서 저희 보겠다고 같이 여행을 하자고 한 친구 1명까지 해서 총 4명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네. 이제 그 도시에서 학회를 끝나고 먼저 선발대로 출발한 저희 3명은 가서 미리 이제 짐을 풀고 조그마한 이제 하숙집 같이 생긴 일반 집인데 이제 에어비앤비로 이제 내놓으신 집이라 네네. 이제 집에서 이제 짐을 풀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걷고 즐기고 있었고, 미국에서 건너오는 친구는 그날 밤 도착하는 거였어요. 그날 네네. 밤에 근처 공항에 도착을 해서 똑같은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 마지막 차가 막차가 9시 15분쯤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뭐 이제 짐을 내리고 이제 나가서 놀고 먹고 해변가에서 이제 좀 즐기던 찰나에 또 되게 이쁘신 여자분을 만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도 하고 술도 맥주도 한잔 하고 같이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다시 집에 들어가서 날이 어두워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끼리 좀 놀다가 친구 픽업할 시간이 됐다 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 남은 동료 2명한테 그냥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그냥 갔다 오겠다. 그래서 아니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어차피 뭐 집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네들은 아직 불어를 못 하니까 나는 그나마 조금 하니까 그냥 내가 가서 금방 픽업하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먼저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1층으로 내려가니까 그 하숙집 주인분이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어디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역으로 가는데 어디쯤에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더 빨라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나가려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오.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태풍 수준으로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뚫고 가지 싶어서 아주머니한테 죄송한데 우산을 빌릴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그럼요. 그러더니 딱 하나를 주시고 나서 또 하나 더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개 필요할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우산을 들고 역으로 가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시골에 있는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차역이 크지가 않아서 기차역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승강장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을 열자마자 바로 승강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한 그 엄청난 태풍 같은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여기라고 해봤자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네. 비도 똑같이 새고 물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오늘 그냥 다 젖었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자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너무 당연하게 저도 이제 고개를 수그리고 우산을 쓰고 바닥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가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제 뒤로. 예. 그래서 어이 누구지? 하고 옆을 딱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그림자가 비춰졌나 보다. 왜냐면 그림자라는 게 어딘가에서 비춰질 수 있는 거지 꼭 내 옆은 아니니까요. 맞죠. 빛에 반사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친구를 기다리다가 또 바닥도 보고 앞도 보고 바닥을 보는데 또 이게 그림자가 제 옆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지 하고 옆을 봤는데 또 없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비는 더 거세지고 그러니까 빗줄기가 더 세지고 정말 앞이 전혀 잘 안 보이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정말 예. 태풍급으로. 친구는 안 오고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카카오톡 같은 어플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쓰는 어플 그 어플로 네. 친구한테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렇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연착이 됐는데 금방 도착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알았어 하고 나서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옆을 이렇게 두리번 역을 봤는데 지금 이 사진이 정말 너무 완벽한 게 딱 보시면은 이 사진처럼 비가 내리면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천장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막 온몸은 다 젖고 있고 우산 쓰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림에 있는 2번이나 3번쯤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끝에 안개처럼 잘 안 보이고 비 때문에 안 보이는 저 끝에 누군가가 한 명이 서서히 비를 뚫고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체가. 근데 뭐 똑같은 인간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산을 쓰고 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날씨에. 근데 그냥 그림자처럼 보이고 비 사이로 형체만 보이고 누군지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는 보이지가 않아서 예. 살짝 저게 귀신이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뭐지 누구지 왜 저러지 라는 우선 궁금증부터 유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정면을 보고 옆을 보고 친구가 타는 기차가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가 보다가 딱 앞을 봤는데 그 한쪽 방향에서 오는 승강장이 있으면 다른 쪽 방향에서 오는 승강장도 건너편에 있잖아요. 네네. 그 건너편에 정말 빼쩍 마르고 머리는 산발이고 그 얼굴이 다 사색이 되어가지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흰 잠옷 같은 걸 입고 항상 이 외국에서 보면 잠옷 같은 걸 입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모습으로 여자 한 명이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 딱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예. 그래서 소름 끼쳐 해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눈을 피했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봤어요. 근데 바닥을 봤는데 바닥을 보는 순간 아까 그림자처럼 바닥을 딱 봤는데 바로 제 옆에 발 2개가 보이는 거예요. 발이. 오, 예. 그래서 딱 아까 승강장 건너편에서 봤던 그 모습에 이제 여자의 발일 것 같다라는 추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의 발이었어요. 딱 옆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예. 다시 앞을 정면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는 그대로 있고 제 옆에 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홀리고 있나 보다. 예. 너무 무서워서 홀리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거나 라고 생각이 돼서 바로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역에 일하시는 청소부 한 분이랑 그 부스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그 부탁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막 부탁을 했는데 뭐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응? 뭐라고? 저도 불어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뭐라고요? 막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저쪽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찰나에 진짜 무슨 영화처럼 기차가 딱 도착한 거예요. 시야가 가려진 거죠. 건너편 승강장의 시야가. 그래서 아예 됐다
됐어 아니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끝내는 사이에 친구가 나오더니 야 오랜만이다 해서 야 오랜만이다 하고 이제 막 껴안고 막 즐겁게 다시 기분 풀려가지고 네. 야 됐다 빨리 집에 가자 다시 돌아가서 놀자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한숨 돌리고 아까 있었던 일은 그냥 뒤로 한 채 잊어버리고 친구랑 역을 나왔어요. 역을 네.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비는 똑같이 많이 오고 우산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막 빨리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뒤로 돌아봤어요. 네네. 근데 아까 그 승강장, 그러니까 그 역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이 이렇게 손짓으로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 가라고. 네. 고맙게도. 그래서 아 고맙다. 저렇게까지 인사를 해주시니까 여기도 시골이라서 그런지 정이 넘치네. 딱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8시 이후면은 술을 파는 데가 이제 문을 닫아요. 술을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식당에서만 마실 수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다 한번 그 맥주 몇 캔이라도 사갈 수 있으면 사가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아직도 열려있는 가게가 있길래 네. 곧 닫기 직전인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지고 저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업원이 나와서 아 네네네 어서오세요 세 분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2명인데 맥주만 사가려고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드시는 건 가능한데 가져가시는 건 안 되는 데서 미국에서 오랜만에 친구가 놀러와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혹시나 부탁할 수 있을까 싶어서 했더니 고민하시더니 뭐 주인처럼 보이는 분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 맥주 몇 병을 진짜 많이 잘 이렇게 포장해서 싸주신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예. 네, 팁을 막 드렸거든요. 너무 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기분이 막 들떠가지고 막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이제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소주 페트병으로 미국 애가 소주 페트병째로 이제 한 페트병 큰 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그 열어가지고 저희가 소맥을 마시기 시작을 했죠. 이제 아무래도 여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 다들 일정이 있었고 한 명은 또 미국에서 장시간 비행을 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피곤해서 쉽게 이렇게 바로바로 취하는 분위기였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술이 잘 안 받아가지고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고 그냥 바로 약간 소변으로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별로 취해본 적이 없는데 딱 이게 다들 뭔가 알달달하다라는 느낌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무서운 얘기 좀 해보자. 재밌겠다.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비 오는 날 천둥 번개도 치는데 무슨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다. 야 오케이 좋았어. 무슨 얘기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 한 명이 야 나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하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네. 가면서 딱 불을 끄더라고요. 갑자기 컴컴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가 야 그럼 쟤 화장실 갔다 온 동안 나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잘 도착해가지고 지금 여행하고 있다라고 연락을 하고 올게 해서 통화 좀 하고 올게 해서 또 자리 비키고 해서 저랑 단둘이 또 다른 한 명만 단둘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캄캄한지라 앞도 안 보고 해서 분위기 좀 살려보자 싶어서 그 집안에 있는 초를 가지고 와서 이제 초를 켰어요. 예. 라이터로 가져서 딱 켜는 순간 주위가 밝아지지 않아요, 살짝? 그렇죠. 네, 친구 뒤에 방문이 있는데 방문 쪽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 통화하러 간 친구랑 화장실 간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통화를 하던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뒤에 있는 방문, 거실에 저희가 앉아있다라고 치면은 그 맞은편에 제 친구가 앉아있으면 그 친구 뒤에 방문이 하나 있는데 그 방문에서 누군가가 서 있어서 저희를 이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너무 놀래서 순간 제가 그걸 꺼버렸어요, 초를. 그리고 뭐지? 근데 친구한테 얘기하기는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제 속으로 삭히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살짝 불을 이제 다시 촛불을 딱 켜는 순간 바로 친구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안 취하는데 그냥 오늘만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나도 학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나도 취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취해서 그런 거야 하고 무시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자리 돌아오면서 그냥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무서운 얘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다른 얘기로 뭐 샜다가 다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서서히 친구들이 이제 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잠드는 애들도 있길래 네네. 화장실 갔던 친구한테 야 다시 가서 불 좀 켜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근데 나 불 끈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야, 네가 아까 화장실 가면서 무슨 얘기한다 이거 불 끈 거 아니었어? 응, 나 불 끈 적이 없어. 나 너네들이 끈 줄 알았어. 무서운 얘기 하려고. 에이, 설마 해가지고 진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안 켜지는 걸 보면서 저희가 정전인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예. 그래서 야, 그러면은 기다려봐. 내가 밖에 나가서 그 하숙집 주인한테 말을 해볼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현관문이 유리로 돼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밖에 있는 게 뭔지 보이는 유리문은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흰색 유리문인데 딱 현관문으로 가는데 현관문을 가가지고 딱 문고리를 잡는 순간 현관문 앞에 건너편, 그러니까 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오, 예. 누군가 확실히 서 있었어요. 분명히 그 옷 색깔도 보여요. 대략적으로. 근데 흰색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그 기차역에서부터 이게 뭔가 꼬인 건가 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도 진짜 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지를 못하고 누가 그 정신에 문을 열겠어요. 그 상대방이 밖에 있다라는 걸 아는데. 예. 그래서 가만히 현관문 그 문고리만 잡고 어떡하지 하는 순간 친구가 뒤에서 하위디라, 야, 촛불 꺼졌어. 라이터 좀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았어. 그래서 라이터를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다시 앞을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뒤를 보면서 야, 빨리 켰으면 줘. 나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이제 두꺼비 집 좀 주인한테 만져달라고 부탁하게 하고 딱 뒤로 돌아봤는데 친구가 불을 켜는 장면이었어요. 라이터를 딱 켜가지고 촛불을 딱 켜는데 친구들 사이에 한 20명에 30명 된 귀신들이 바글바글 쌓여 있는 거예요. 잠깐. 근데 이게 귀신들이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친구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 둘러싸인 상태로 다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와, 그때 정말 소변이 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너네들 촛불 끄고 있어. 키지 마. 촛불 꺼. 했더니 친구들 이제 입장에서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왜 꺼, 나 안 보여, 막 이러고 이제 술주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 아, 그래, 됐어. 아, 몰라. 그다음에 핸드폰을 바로 키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한 밤 11시 반쯤 되는데 이 인도네시아 시간은 이미 새벽 5시 반이거든요. 예. 그 시간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미안한데 내 스피커폰을 바꿔놓을 테니까 기도 좀 해줘 그랬거든요. 예. 네? 뜬금없이? 그래서 빨리 기도 좀 해줘. 나 지금 정말 무서워. 했더니 야, 무서우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왜 새벽부터 전화해?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제발 좀 도와줘. 그랬더니 나 혼자로서는 안 돼.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예, 그랬더니 예. 이제 막 분산하게 막 움직이더니 화락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현관문을 보니까 현관문 앞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문을 바로 열자마자 내려갔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집주인이 계시길래 집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너무 이제 막 소름도 끼치고 힘도 들고 막 마음도 계속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는 상태에서 예. 힘들어서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엄격결에 도와달라고 이게 두꺼비 집이 이제 만져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불이 다 꺼졌다 했더니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요 하고 흔쾌히 이제 봐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내려가는 김에 제가 빌린 우산을 들고 내려갔거든요. 네. 드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아니 둘이서 이 작은 거 하나로 가능했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남자 둘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여서 괜찮아요. 했더니 아니요. 아까 우산 빌리러 갈 때 여자분도 옆에 같이 계셨잖아요. 하는 거예요. 와, 소름 쫙 끼쳤다. 예. 네, 그래서 우산 2개 준다고 했던 건데 거기서 순간 저랑 그 여자 주인분이랑 얼굴이 되게 굳었는데 그냥 그 주인분이 하는 말이 맞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아니 괜찮았어요. 뭐 그까짓 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하나로 쓰고 갈 수 있었어요 하고 조용히 그냥 넘기려고 아, 예. 그분이 의심을 못하게 그분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하려고 저도 그냥 네네네네 괜찮았어요 하고 그냥 빨리 말을 돌리고 저 그럼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올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네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러 나가는데 담배를 피러 나가는 저의 뒷모습에다 대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조심하라는 거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조심하라는 건지 해변가라서 조심하라는 건지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바로 해변가라 이제 비를 막 피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이제 앞에 있는 해변가를 보면서 아, 밤에 비 오는 날 바다는 또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에 잠기면서 이렇게 막 담배를 피고 있는데 네. 해변가니까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 그렇죠. 바다에 목만 내민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몇십 명들이 마치 수영을 하도 목만 딱 내밀고 목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정도 비가 내리는 날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밤에 비 오는 날 파도가 굉장히 거셀 텐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두 네. 명이면 그나마 정신 나갔구나 이게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몇십 명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다가 눈이 마주치거나 하면은 괜히 기분 나쁜 일만 더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담배를 딱 끄고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네. 바로 올라와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는 태닝하고 싶었고 남은 친구들도 이제 바닷가에 놀고 싶어서 해변가로 갔어요. 바로 집 앞이 해변가이기 때문에 걸어서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바로 예. 가가지고 저는 이제 뭐 벗고 태닝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들은 야 우리 바닷가 들어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바다가 들어갔다 올게 얘기하는 순간 어제 제가 봤던 그 머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예. 그러더니 제 친구가 이제 나 수영 좀 하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머리들이 쑥 하고 잠수를 하는 거죠. 뭐지?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래서 너무 놀래서 친구한테 야 들어가지 마 우선 들어가지 마 했더니 아 왜 그래 갑자기 아 우선 잠깐만 있어봐 친구한테 귀신이 그랬다 뭐 귀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설명 안 하고 그냥 야 잠깐만 내 옆에 있어 같이 태닝 좀 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은 잘 안 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얼버무렸거든요. 네네네. 아 알았어 하고 나서 친구도 딱 누워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시끌벅적거리면서 뭐 어떻게 막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하고 저희는 이제 눈을 감고 태닝하다가 딱 눈을 떴는데 중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간신히 구조된 거예요. 간신히 구조돼가지고 이렇게 물 밖으로 건져져서 CPR을 하고 있는데 CPR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머리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와, 둥둥 예. 떠다니면서. 예. 아 이게 되게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예전에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한번 네. 예능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 친구 중에서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는데 바닷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그 귀신들이 머리를 내밀고 막 있다가 바닷가 들어간다니까 탁 바닷가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노려보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고 나서 되게 너무 동감을 했던 게 예. 아, 물귀신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우와. 그전에는 물귀신이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딱히 물이랑 관련된 걸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물속에서 보는 귀신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살면서 처음이었어가지고 응? 저런 게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게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변에서 막 바닥에 놀다가 뭐 물에 빠져가지고 구조되는 사람들 보면은 간신히 살아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무조건 막 다리가 쥐가 나서 아니면 무조건 수영을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예. 일어났던 일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선은 우리는 물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 봐라 들어가지 않는 게 다행이지 않았느냐 했더니 친구들은 아 쟤는 수영을 못해서 그런 거겠지. 아 아무튼 그래 알았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너네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사실은 내가 어제 이 친구 한 명을 역으로 마중 나갔을 때부터 이상한 모습들을 봐가지고 좀 꺼름칙했었는데 심지어 집 주인도 그렇고 내가 그 역으로 가려고 우산을 빌리라고 하니까
2명이 있었다라고 하고 나 말고 옆에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고 역에서도 어떤 한 여자를 봤고 그 여자가 내 옆에 서 있는 것까지 봤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막 수십 명의 귀신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너네들한테 꼭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아 그랬구나 라는 반응이었고 또 친구 한 명은 아 야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또 친구 한 명은 그냥 가만히 아니 뭐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같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얘기해 준 건 고마운데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너가 괜찮으니까 가장 궁금해. 괜찮아? 라고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괜찮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남은 하루하고 반나절은 정말 조용히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네네. 저희가 다시 다 짐을 싸가지고 저희가 그 친구가 내렸던 역으로 가서 다시 마르세유로 가가지고 마르세유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 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날도 그 역에 똑같은 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봉주 안녕하세요 막 인사했어요. 그분들도 되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저희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요. 했더니 아 그래요 조심히 잘 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건넸어요. 기차에 기다리는 동안 저랑 그분이랑 안 되는 불어로 돼가면서 막 그날 제가 너무 놀래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아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밤이면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한 지 30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헤헤헤 하면서 웃으면서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날 역에서 집에 가는데 괜찮았어요?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괜찮았었네. 아니 우산이 하나였잖아요. 에이 둘이서 갔는데 괜찮죠 했더니 3명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구지? 뭐야?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랑 우산을 쓰고 간 건 저도 기억을 해요. 예? 근데 그 역에서 일하시던 분이 3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본인도 이상하셨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잘 가라고 인사를 했던 게 아니라 잠깐만 멈추라고 인사를 했던 건데 제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아했대요. 뭐야 쟤? 괜찮으려나? 왜냐면 본인은 직접 경험한 건 없지만 본인도 그런 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씌거나 아니 보거나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직감은 한대요. 저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과 정상이라는 게 어렴풋이 그냥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날도 역에서 제가 우산을 쓰고 친구랑 둘이서 야 빨리 가자 하고 있는데 뒤에 한 명이 계속 쫓아가더래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때 뒤로 돌아본 거고 그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다라고 전 착각을 한 건데 그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기요 잠시만요 하고 막 손을 흔든 건데 저는 그거를 인사라고 받아들이고 네네네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부터 약간 좀 퍼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역에서 내가 보고 내가 그 사람이랑 눈을 마주친 순간 뭔가 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혹시 나에게 나타나고 싶어서 나를 따라온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역에서 보고 난 순간 우산을 쓰고 제 친구랑 가고 있는데 저를 같이 따라왔던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서부터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뭔가 전체적으로 이 퍼즐이 맞춰가는 걸 느끼면서 이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 프랑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몇몇 나라들 빼고는 이런 귀신의 존재에 대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막 이렇게 연연하거나 믿지 않는 편인데 가장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할 거라고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동네에서 나라에서 경험했던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위들님 네네. 이거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하위들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네. 위화감이 든다는 말이 생각이 나요. 네. 위화감이 들더라고 중간쯤부터. 그리고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어요. 뭔가가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무서워 소름 끼쳐요 요 정도거든요. 소름 끼치는 정도? 네. 근데 위화감이 네. 느껴지네요 오늘은 느낌이. 그리고 물귀신 이야기 하셨잖아요. 본인도 네. 느끼셨겠지만 물귀신이 정말 무섭다는 거 느껴지셨겠네요. 그렇죠. 네, 사람을 해한 정말. 거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했더라고요. 바로 해한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게 그 아이가 저 쥐가 나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얘가 수영을 못했는데 왜 괜히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게 이끌려서 들어간 거든 아니면은 그게 물 안에서 정말 쥐가 난 거거든 아니면 그 쥐를 나게끔 귀신들이 한 거거든, 어쨌든 간에 제가 봤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건 분명히 그들의 짓이라는 게 굉장히 확실했던 거죠. 야,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쵸? 네네, 아직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러면 하위델님께서 혹시 몇 개국을 좀 왔다 갔다 거리신 거죠? 되게 여러 나라를 다니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여기 귀신이 최고인 것 같다라고 했던 나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쩌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라들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네네. 기회가 돼서 다니면서 봤던 결과 가장 소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스페인이 있었고요. 오, 스페인. 스페인 뭐 순례자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는데, 순례자길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 있었고요. 물론 그게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꺼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이 성스러운 순례자길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뭔가 좀 본인 종교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심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봐 일부러 피하고 안 했었는데, 스페인이 가장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고, 중국이 정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 굉장히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얘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이 들은 것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데, 정말 한 번 경험하면 진짜 대륙은 대륙이구나, 대륙 스케일만큼 크구나라는 거를 정말 온몸으로 다 느낄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위델님, 네. 한국은 잽이 안 되나 보네요. 아닌데요. 한국 정말 무섭습니다. 한국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왜 더 무서웠냐면, 저도 한국말은 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외국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가가지고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끽해봐야 놀러가서 한 1, 2주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살면서 한 2-3번 저에게는 외국이기 때문에 도로도 잘 모르고 표지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외딴 곳에 이제 휴양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속초, 강촌 이런 데 놀러 갔었지만, 춘천 놀러 갔는데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무서움이라는 것도 큰 한 몫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매일 보는 곳이고 매일 이제 사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외국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소름은 엄청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겪었던 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요. 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위델님도 한국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외국에 태어나서 이제 오래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위델님에게는 진짜 한국은 외국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나 인도네시아가 더 오래 살았던 곳이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시겠네요. 네. 한국어보다는 영어나 이제 인도네시아나 독일어 같은 경우가 더 편하죠. 거기서 초중고를 나오고 다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좀 편해요. 한국어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한 지 딱 보니까 한 달이 좀 넘었는데, 방송할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조금 두서없이 말할 때가 많고, 이게 어휘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퇴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국말은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그런 매끄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저는 저가 느끼기에는 이런 말을 쓰시는 거는 맞지만, 근데 너무 이 정도면 난 진짜 엄청나신 건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만 되면 다행입니다. 아니, 천재 아니에요? 이분은 지니어스야, 이 정도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칭찬해 주시네요. 고저스 합니다, 진짜. 진짜.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위델님께서 오늘 또 이제 프랑스에서 전 세계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네. 또 다른 나라에서 겪으신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한국 이야기는 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방송이라는 게 예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한국에 대한 얘기를 바로바로 꺼내려고 했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빵 터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 셌나 보네. 묵혀두고 있었기 때문에 돌비님과 상의를 한 후 원하는 시기 때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하자 있는 집 편 있었잖아요. 정말 소름 돋았던 네. 그 이야기. 레전드라고 영화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았던 그 썰보다 한국이 더 무서워요? 네, 그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우이들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불어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불어로요? 그냥 뭐 구독하세요 뭐 이런 거 할까요? 그냥 편하신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네. 욕하시면 안 되고요. 예. 네. Bonjour, jusque n'oubliez pas de vous abonner et d'aimer les vidéos de Dolby. 네, 여기까지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셨으면 중간에 제가 소름이 끼쳐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진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아마도. 시뻘개졌어요, 얼굴이. 너무 상상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멍스러워서 제가 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의 언어를 또 쓰시는 분이 있을까도 싶어요. 이분도 대단하신데 또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각 나라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또 귀신과 고스트들을 목격을 했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